여러분, 가불추경. 참 가불추경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참 웃겨요, 여러분. 그죠? 가불추경이라는 게 가불한다는 게 미리 땡겨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미리 땡겨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정부가 올해 세수가 한 32조 정도 초과 세수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거 땡겨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 풀어주자는 거예요. 돈 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불추경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야, 이런 걸 보면요. 도대체 국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불해서 돈 씁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업에서 가불해서 돈 쓰냐고요? 안 쓰잖아요. 웬만하면 진짜 안 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기업도 웬만하면 안 쓰고 가게도 웬만하면 안 써. 경제 주체들이 가불해서 돈을 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가불해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도대체 나라가 맞냐?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초과세수가 나면 여러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올해 우리가 국채 발행할 거 덜하고 또 많이 남으면 국채 발행하지 말고 그 국채 발행에 대한 빚이라 갚아야지. 이게 국가재정법입니다. 이런 법까지도 무시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돈을 뿌리자 이야기를 하니 이 권력은요 도대체가 국민보다 앞서고 우리 국가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제대로 생존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가불추경까지 쓸 정도로 절박한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이요 나라를 망쳐들게 한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과세수가 났다고 하면 이자를 갚는 아니면 나라 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오면 박수를 칠 것만 권력에 눈이 멀어서 또 돈 뿌리겠다. 또 표심을 사겠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가불추경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국고채 이자입니다. 국고채 이자. 지금 대한민국이 발행한 국가 채권은요 860조 원이 넘잖아요. 860조 원이 넘습니다. 국고채 이자가 여러분 엄청납니다. 20조 297억 원입니다. 20조 297억 원이요. 그것도 연평균 금리를 말입니다. 2.4%로 계산했을 때 그래요. 2.4%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이자가 20조 297억 원이라면 진짜 나라 장난 아니죠. 그죠? 작년에 우리 국가 예산이 558조였습니다. 558조. 그런데 20조면 거의 한 4% 정도 되는 수준인가요? 4%?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나라 살림에서 20조 원이 날아간다는 건 그것도 이자로 나간다는 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4월에는 1.99%였지만 5월에는 2.155%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국고채 이자 기준을 연평균 금리를 2.4%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속도대로 가면요. 여러분 지금 속도대로 가면 이자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날은 2.20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2.4%까지가 0.2%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0.2%포인트밖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만약에 2.4%의 금리를 넘어선다. 국고채 금리가 2.4%를 넘어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니 초과 세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자를 갚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갑을 추경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갑을 추경까지. 만약에 갑을 추경을 하고 그래서 이자 줄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이자 줄 돈이 모자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비비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주면 되지 왜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비비로 주는 자체가 기업이 아니에요. 가게가 아닙니다. 나라입니다. 나라가 이자 줄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줬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국가 위신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 신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자가 2.4%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지급 자체를 말입니다. 이자 지급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자 펑크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자 펑크 사태가. 상황이 이런데도 여러분 돈 뿌리겠다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라 살림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림을 살면요 여러분 나라는요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당장 초과 세수가 없는데도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이게 2차 추경만 할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4차 추경까지 했어요.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해도 3차 추경 이상은 할 겁니다. 3차 추경 이상. 3차 추경은 당연히 저는 할 거라고 봐요. 표심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표값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라 적자는요 천조 넘어설 거 뻔하게 보입니다. 천조 넘어설 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면 다 써버리는 거 아니라 여러분 저축을 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데 투자도 또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게의 어떤 생활이 좋아지고 기업의 형편이 나아집니다. 하물며 국가는 어떻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국가도. 초과세수가 생기면 그만큼 더 빚을 갚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현금 뿌리는 데 쓰겠다는 건 결국이요 나라가 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무조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벌써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50조 이상을 뿌렸는데 5차도 또 여름 휴가비니 추석 떡값이니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니 내년 설 떡값이니 하면서 지금 또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은 이자도 펑크 날 판인데 갑을 추경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올바른 나라일까요? 저는 이게 올바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올바른 나라라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은 국가를 믿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신뢰합니다. 그래야만 정책이 현장에서 먹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현금 살포만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요 신뢰는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신뢰는 그에 따르는 추악한 적폐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제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지 우리 서민들이 오히려
나라를 걱정할 정도로 서민이나 국민이 지금 스스로 당신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당신들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층은 부패하고 썩어버렸다는 뜻입니다.